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퇴근길 인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글쎄 일단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낼지 하고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할지 두 가지인데 일단 글쎄요. 조희대 대법원장 강성필 네. 입장을 내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에는 예. 그 촬영을 불가한다고 대법원에서 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3일 후에 부적절한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렸죠. 그런 제보가 있었다. 근데 그 제보 내용에 따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그리고 김충식 씨까지 4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런데 김충식 씨는 뭡니까? 이분이 뭐 법조인도 아니고 이분 저희가 알려지기로는 김여사 어머니하고 관련된 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만남이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힐 걸로 생각했는데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오늘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출퇴근길에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어제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직접 들어보고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은 저도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는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이 거의 다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제보 내용입니까?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왜 김충식 씨가 들어가느냐. 예. 김충식 씨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에 그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뭐 바에 피아노가 있고 첼로가 큰 첼로가 놓여 있고 그 술자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앤장 변호사들이 20여 명이 와서 노래를 불렀다. 예. 이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제보입니다. 저는 이런 전원 또는 제보를 통해서 자꾸만 뭐 정치적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퇴근길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김충식 씨를 포함해서 만났을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실 이 논란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서영교 의원이 한번 제기했었던 내용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리바이벌 한 건데 당시에도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이 답변을 했었던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제보가 있었다면 정말 그 제보가 사실과 얼마나 부합한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체크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일단은 4명인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친분도 없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과거 우리 청담동과 관련해가지고 지적하시는 거는 저희 민주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새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이 계엄과 관련해가지고도 경고했잖아요. 근데 사실로 계엄할 됐잖아요. 것이다. 왜 그거는 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제보를 받았고 서영교 의원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보수 쪽에 민정에 계셨던 보수 정부의 민정에 계셨던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오늘 서영교 의원이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맞긴 합니다. 지금 완벽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4명이 정말 만났다면 이 만남 자체도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 제보자. 보수 민정 인사라고 했습니다. 보수 정확히. 민정 인사.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고 혹시 사퇴 관련해서도 낼까요? 더 나가가지고. 글쎄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퇴한다면 모르되 그게 아닌 이상 긁어부스럼이죠. 다만 그 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 진위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보고 그 만남의 실체가 뭐였는지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왕의 입장 표명을 하는 김에 예. 지금 어쨌든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대법원장 물러나라 또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관심도 굉장히 크고 국민적 우려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법원도 국민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정도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언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뭐 본인의 진퇴 문제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거는 사법부 전체 위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걸 주장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하기도 어렵고 입장 표명을 하기도 좀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은 우리 헌정 체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 대법원장이 각급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개입하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 파괴입니다. 우리 법은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심이든 그 판사에게 법정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이 잘못됐을 때는 2심에서 뒤집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 취지를 우린 존중해야 되고요. 지금 제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제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제보인지를 민주당이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랬으면 계엄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부승찬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사실이라면요. 이거는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바로 특검에 가서 자료로 제출을 해야죠. 예. 근데 특검도 별로 이렇게 묵묵부답인 거 보면 이게 좀 실체가 없어 보이는데 제보를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라.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제보를 듣고 문제가 된다면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모호하게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만 나올 때마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나와서 해명해야 된다면은 그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무리한 의혹 제기가 오히려 예.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철 부대님 지금 의혹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달리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승찬 의원이 이 정도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예. 저는 수사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제보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니 알면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보의 수준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개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날짜가 있고 그 만남에 배석했던 사람들이 정확히 이름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워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뭐를 먹었는지 뭘 마셨는지 이것까지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나왔으면 저는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진짜 헛소리였다. 그러면은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도 충분히 제보 받았다면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석자가 4명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씨. 저희 MBN 취재진이 김충식 씨를 좀 입장을 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 내용은 저희 뉴스칠 시간에 아마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준비해뒀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지금 한 발 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국 위원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고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조국 혁신당에게 더 과감한 사법 개혁안 같은 거를 먼저 혁신당에서 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일까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해결사 역할을 좀 혁신당이 해달라. 예. 민주당이 직접 꺼내기 어려운 얘기, 정치적으로 다소 무리한 얘기 이런 걸 혁신당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니 더 과감하게 얘기해달라. 뭐 이런 주문이고 뭐 오늘 조국 그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그런 주문에 부응하는 그런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지난 그 예. 이재명 당시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직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판결에 대해서 이걸 이제 탄핵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인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래서 이제 접었던 카드인데 예. 다시 지금 꺼내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러나라고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법원을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보다 차라리 헌법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면 탄핵 소추하는 게 맞다. 그게 훨씬 더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 후폭풍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두 번째인데 기각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때문에 민주당도 쉽사리 탄핵 얘기를 당론이나 이렇게 꺼내지는 못하는 거고 뭐 조국혁신당 등등 통해 가지고 의제로 띄우는 건데 막상 거기까지 나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저도 정치적 개입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이례적으로 보통 한 뭐 700일 이렇게 걸리는 상고심을 39일 만에 파기환송한 거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예, 예.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탄핵의 사유로 가져가는 게 과연 현재 우리 헌법 체제 내에서 인용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예. 점에서 그렇게까지 무리는 안 할 걸로 보는데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장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물러나라는 압박 지금까지 어떤 정부 여당에서 집권 여당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걸 통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헌법법률 위반이 분명하다면 탄핵을 추진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선필 분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거론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탄핵안을 상정해서 처리는 되겠죠. 그러면 헌재로 다시 가야 되는 거니까 헌재 결정이 확신하거나 이렇게 명확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 뭐 부담스러운 측면이 실제로 좀 있어요. 저는 아직은 그 사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 탄핵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사실 그 탄핵의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부적절한 만남이 사실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실을 먼저 규명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탄핵을 시도했다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마침 장외투쟁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빌미와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스러워하는 현역 의원들이 저는 당내에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조국 혁신당으로서 말 그대로 움직이기엔 좀 몸이 가벼우니까 그런 예. 얘기 할 수 있지만 아직 저희 민주당에서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일단은 압박 수준. 네. 사실 이제 심적인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탄핵을 실제로 옮기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생각은 뭐 정강재 대변인. 저는 뭐 자신 있다면 탄핵하라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죠. 당시에 이 탄핵 재판이 이르는 과정 기간 동안에 그 탄핵에 대한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예. 그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상황을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렇게 무리해서 사법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선다면 국민적 역풍 그거 민주당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처리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위헌정당 해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탄핵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하고 그것이 기각되는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도 민주당이 함께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예. 민주당이 이렇게 곁불만 떼고 있는 것이지 예. 실제로 탄핵 추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탄핵 거론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치권이 좀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